이런 분들은 회계사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제가 현직 회계사가 대학생들에게 CPA를 추천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전에 올렸었죠.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물론 의견 중에는 함부로 진입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사의 단점도 알려줘라, 이런 의견들도 함께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전 영상과는 반대로 회계사 시험을 추천하지 않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회계사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무 의지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 공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공부할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토시 동차로 1년 반 만에 합격하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을 롤모델로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준비 기간 동안은 사회생활 등 나머지를 다 접어야 돼서 인생에서 이 3년 이상이 날아간다는 각오를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3년 10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즉 합격할 사람이 평균 3년 10개월 걸렸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3년 10개월 공부한다고 무조건 붙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의 집계 방식도 처음 1차 시험을 본 기간에서 최종 합격일까지의 기간 플러스 1차 준비 기간을 12개월이라고 간주해서 이렇게 집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보기 전 12개월이 아닌 2, 3년 공부했던 사람도 이제 12개월로 통계가 집계되는 거예요. 상경계 학생의 경우에 학교 다니면서 전공 수업들은 부분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백지인 사람은 3년 10개월로 잡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5년은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5년이나 남았네? 협곡에서 롤 티어나 올리면서 천천히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장 뒤에서 누가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치듯 그렇게 5년이라는 뜻이고요. 1차를 3년 안에 못 붙거나 2차까지 합쳐서 5년 안에 붙지 못하면 이 회계사 시험의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은 깔끔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회계사 자체가 좋아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오래 한다고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끈질기게 붙잡고 해서 결국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하라 하지 마라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은 회계사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회계사들끼리도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나 빅펌의 지분 파트너이신 분들은 많이 벌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이 1등인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즌 때는 정말 바쁘고 밤 새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1년차 회계사의 시급을 계산해보면 맥도날드 알바생 분들보다 더 적게 받아요.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지 힘으로 또는 돈으로 남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직업은 없지만요, 회계사 말고도 다른 훌륭한 직업들도 많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적폐 세력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주물러 보고 싶다, 1등이 되어야겠다 라는 아주 야망이 큰 분들에게는 이 직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체력과 멘탈이 매우 약하신 분들에게는 회계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회계법인을 다니는 경우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즌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요, 아침에는 클라이언트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 6시에는 집으로 퇴근이 아니라 회계법인으로 출근을 해서 야근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회계법인에는 가두리라는 문화가 있는데, 같은 필드를 나갔던 사람들끼리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가둬놓고 같이 일하는 문화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정말 숨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집중도 잘 되고 효율도 좋아서 하지 말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시즌이 1월에서 3월까지인데 1시에 퇴근해서 1월, 2시에 퇴근해서 2월, 3시에 퇴근해서 3월입니다. 갈수록 바빠지고요. 물론 이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즌이 1, 2, 3월 겨울이다 보니까 회계사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계사의 삶을 미드 왕좌의 게임과 비교하기도 해요. 윈터 이즈 커밍, 백귀가 몰려온다, 보고서가 밀려온다, 비슷하죠? 시즌 중에 밤 12시에 퇴근하면 동기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12시에 가방 들고 조용히 몰래 빠져나갔던 기억도 있고요. 담배를 끊었던 동료 회계사님도 시즌 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담배를 다시 피더라고요. 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새벽 4시에 바람 좀 쐬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새벽 4시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내려가는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계속 타고
타고 하다 보니까 1층에는 꽉 찬 상태로 내려갔어요. 다른 층에 근무하는 회계사 분들이었는데 다른 층이어서 다른 본부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서로 회계사라는 건 알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서서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서로 입 가리고 웃더라고요. 너도 퇴근 못했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즌 때는 회계사들이 링거를 굉장히 많이 달고 살아요. 제가 다녔던 3일 회계법인에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는 LS 타워 건물에 있었는데 지하에 이비인후과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링거를 맞을 수 있는 침대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에 밥도 안 먹고 굶은 상태로 링거를 맞으면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잠잘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링거는 최대한 천천히 놓아주세요, 이렇게 주문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링거 하나 맞는데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돈은 5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체력이란 건 폐활량이 좋다 또는 근육이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되게 헬스도 많이 하고 건강한 이런 회계사분들도 시즌 때는 링거를 굉장히 자주 맞으시더라고요. 이 멘탈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바쁘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시즌 때 보는 모습이랑 평소 때 보는 모습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회계사님들한테는 시험 공부보다 훨씬 힘들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돈 조금 더 벌자고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해도 건강을 잃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한데 보통 동기들 보면은 1년, 2년 연차가 쌓여갈수록 몸에 지병이 늘어나더라고요. 소명의식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에요. 네 번째, 책임감이 없는 분들에게는 회계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회계사는 자본주의에 근간을 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손끝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월급, 집값, 결혼 자금, 퇴직금, 소중한 돈이 움직여요. 회계사들이 왜 야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냐면 바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작은 실수 하나 하는 순간 이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 잠을 자버리는 순간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 말고도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내가 공시를 잘못해서 투자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최악의 경우에 소송에까지 말릴 수 있고 대형 회계법인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빅펌이 날아가는 경우 꽤 있었죠. 그리고 회계사의 일은 나만 몇 시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회계사 내에서도 선공정, 후공정 이런 관계가 되게 섞여 있어가지고 막내가 먼저 일을 해야 이 윗 연차인 인차지라고 하는데 책임자인 선생님이 리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자가 리뷰를 끝내야 아래 연차가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이 절차가 끝나야 그 위에 있는 매니저 선생님이 또 리뷰를 하고 매니저가 리뷰를 해야 파트너가 리뷰를 하고 회사 내 심리실에서 이런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시간을 맞춰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쁘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건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정해진 기한 안에 결과물을 보여줘야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정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어서 1월, 2월, 3월 갈수록 이 몰려있는 기간이 더 많아서 결과물을 기한 안에 맞추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밤을 새는 거예요. 꼭 회계감사가 아니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 수임처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한 안에 이런 결과물들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의식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지난 영상과는 대조해서 오늘은 회계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는 회계사로서 소명의식을 느끼고 남들에게 추천해주는 이런 직업이긴 한데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히 고민해보고 도전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상경계에 다니시거나 금융공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작정 뛰어들어도 괜찮다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려서 잘 아시죠? 이 링크 올려드릴게요. 영상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